안녕하십니까. 4.16 가족협의회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분들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도 만들어졌었고요. 그렇지만 현재까지 특별조사위원회는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뒷받침해 줄 시행령이 아직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주에 시행령 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이 너무나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력화시키는 내용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열심히 그 시행령안을 철회시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시행령안이 담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아마 보시면은 시행령안이 담고 있는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는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봐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기억나실 겁니다. 작년에 거의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가족분들하고 많은 시민분들이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위해서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요구했었던 특별법은 지금 이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특별조사위원회를 건설하되 그 안에 조사권 그리고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다 넣어달라라는 요구였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조사와 수사 그리고 기소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고 수사와 기소가 충분한 기간 동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이런 요구를 받아안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조사권의 경우에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특별법에 따른 특별조사위원회가 행사를 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은 특별검사를 활용해서 하자라는 식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결국은 새 권한을 모두 다 달라였다가 새 권한을 모두 받긴 받았지만 한 틀에서 받은 게 아니라 특별법에 따른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권을 행사하고 그 다음에 수사권과 기소권은 특검이 행사하는 식으로 나누어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조사권이라든지 수사권과 기소권의 유기적인 연관성이 상당히 약화됐고 특히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담당할 특별검사를 기존의 상설특검법을 활용해서 하게 됨으로써 수사의 어떤 독립성이라든지 충분한 기간 보장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졌다라는 비판을 저희들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통과됐었던 이 특별법은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특별조사위원회 권한으로 자료 제출 요청 권한, 그 다음에 실지조사 권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리고 동행명령, 뭔가 의심 가는 내용을 알고 있을 것 같은 사람들 보고 좀 같이 가서 네가 아는 바를 얘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권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문회 권한까지 전부 다 인정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특검에 관련돼서도 특검을 2번 실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특검 선정에 관련돼서 가족들의 의견이 일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받아들이고 특히 그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여당이 추천하는 위원보다는 가족이 추천하거나 또는 가족과 가깝다고 평가될 수 있는 야당이라든지 또 대한변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추천하는 위원회 숫자가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잘만 이 위원회를 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진상조사를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시행령안은 이런 기대를 여지없이 부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당연한 얘기인데요. 조사 대상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조사를 해야 될 대상하고 내가 유착이 되어 있으면 조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사 대상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성공 요건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위원들이, 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이 자유롭게 논의를 하고, 그래서 그 논의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 나오면은 그것이 제대로 집행이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이 특별조사위원회가 정말 성공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데, 이 시행령안은 이 두 가지 전제 조건, 이 두 가지 성공의 전제 조건을 크게 훼손을 합니다. 우선 전에 이미 말씀드려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새누리당 추천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사무처에 속한 모든 직원들을 관할할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이 약점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 사무처장 밑에 파견된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획조정실장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새로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파견된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획총괄 담당을 할 수 있도록 또 하나의 자리를 또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누리당 추천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을 하고, 그 사무처장 밑에 파견된 공무원이 기획조정실장을 하고, 그 밑에 또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획총괄 담당관을 하게 하면서 이 세 명이 담당하는 역할을 어떤 식으로 규정하고 있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원회 업무를 종합하고 조정한다. 4.16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을 한다.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관련된 기획과 조정을 한다.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에 관한 기획과 조정을 한다. 조사 신청의 접수 및 처리를 총괄한다. 라는 등등의 업무를 다 이 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누리당 추천 상임위원, 그 밑에 정부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위원회의 업무를 다 종합하고 조정하겠다. 안전사에 건설된 모든 업무를 기획하고 조정하겠다. 진상규명과 관련된 업무를 다 종합 기획 조정을 하겠다. 피해자 지원 대책에 대한 것도 다 기획하고 조정하겠다. 심지어는 조사 범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이 조사 신청에 대한 접수도 총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위원회의 모든 업무와 각 소위원회가 담당해야 될 모든 업무를 다 이 세 사람이 장악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내용이 시행령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들, 새누리당도 새누리당이지만 이 공무원들, 여러분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은 당연히 정부 부처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만 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 대상이 되는 그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이런 업무들을 다 총괄하고 기획하고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조사 대상이 될 기관에서 보낸 사람이 조사 업무를 총괄하고 기획한다는 것.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독립성, 조사 대상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업무 범위 중에서 진상규명에 대한 업무 범위를 보면 정말 너무한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는데요. 특별법의 경우에는 그냥 4.16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안에서는 이걸 교묘하게 좁혀놓습니다. 즉 4.16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정부 조사 결과의 분석 및 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4.16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에 대한 사항을 다 조사하라고 특별법은 되어 있는데, 시행령은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정부가 조사한 그 결과를 분석하고 조사만 해라 라고 그 범위를 제한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법은 구조군안 작업과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을 다 업무로 해라 라고 했는데, 이 역시도
구조군안 작업에 대한 정부 조사 자료를 분석하고 조사만 해라라고 정부가 조사한 것에 대해서만 다시 평가만 해라라고 업무 범위를 줄여놨습니다. 이것은 진상규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정부가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만 봐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새누리당의 사무차장, 그 다음에 공무원인 기획조정실장, 공무원인 기획총괄 담당관이 있는데 문제는 또 뭐냐? 진상규명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진상규명국에 속한 조사 1과장을 또다시 공무원으로 하게 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모든 업무, 위원회의 모든 업무를 넘어서서 특히 진상규명에 관련된 핵심 업무를 새누리당, 그 다음에 잠재적 조사 대상이 되는 정부 부처에서 파견하는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조사 대상과의 독립성을 완전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전사회 건설 관련된 업무 분야도 굉장히 좁혀놨습니다. 특별법에서는요, 그냥 재해 재난의 예방과 대응 방안 마련,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범위를 굉장히 넓게 잡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4.16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4.16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이라고 해서 그 범위를 4.16 세월호 참사에 관련된 것만으로 좁혀놨습니다. 우리가 안전사회를 건설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4.16 세월호 참사에 관련된 부분은 당연한 거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 사회가 갖고 있는 각종 제도적인 미비점들, 그래서 안전을 위협하는 것들을 다 같이 한번 점검해보고 짚어보자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법에는 그렇게 들어갔는데 이 법을 뜬금없이 4.16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부분만 점검하도록 그 범위를 임의적으로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법률을 위반한 그 정도로 잘못되어 있는 그런 시행령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출범할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구성되는 인원의 숫자와 그 구성 비율도 굉장한 문제가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출범할 때 인원을 90명으로 하자라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서는 120명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그것을 아무런 합리적인 설명 없이 그냥 90명으로 줄여서 시작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자, 인원을 늘려도 좋다. 120명까지. 그러나 늘리려면 시행령을 개정해서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행령은요. 만드는 주체, 개정하는 주체가 전부 다 정부 부처입니다. 정부 부처가 과연 이후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120명까지 늘려주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90명으로 시작해서 90명으로 끝까지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너희들이 조사 열심히 하려고 해서 인원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정부 부처가 시행령 개정 안 해줘서 인원을 더 이상 못 뽑게도 할 수 있고 우린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 90명의 인원 중에 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을 뺀 나머지 인원을 보면요. 공무원이 반이 넘습니다. 공무원이 43명이고요. 민간인 채용이 39명입니다. 공무원이 더 많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위원회는 조사 대상으로부터 독립돼야 된다. 조사 대상이 누굽니까? 정부 부처입니다. 그런데 정부 부처에서 파견하는 공무원이 과반수가 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부 부처로부터 독립되게 이 정부 부처를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애초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에 불과합니다. 또 공무원 중에서도 해수부, 여러분 해수부가 세월호 참사에 관련된 핵심 부서입니다. 그리고 해경, 이 해경이 속한 국민안전처에서 파견한 공무원 수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사 대상이 될 해수부 그리고 국민안전처에서 파견된 이 그 많은 공무원들 특별조사위원회가 자기네들 조사하려고 할 건데 제대로 협조하겠습니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원 숫자도 줄이면서 그 인원의 다수를 공무원이 차지하게 하고 그 공무원 중에서도 특히 정말 1차적 조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해경과 해수부에서 보낸 공무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함으로써 조사 대상으로부터 독립돼야 된다.
잠재적 조사 대상으로부터 독립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독립성을 여지없이 무너뜨려 버린 그런 시행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 때 사무처 산하에다가 공무원으로 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 담당관 둬가지고 결국 공무원들이 이 특별조사위원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기획하고 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게 만들고, 진상규명에 관련된 업무 중에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역시도 공무원이 하도록 해서 진상규명 활동 자체를 또 공무원이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진상규명에 관련된 업무 범위를 정부 조사의 결과의 하나의 부분으로 한정하고, 안전에 관련된 부분도 역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부분만으로 한정을 함으로써 일을 할 수 있는 범위 자체를 극도로 줄이고, 또 인원을 90명으로 줄이면서 공무원의 숫자를 훨씬 더 많게 하고, 그 중에서도 파견 공무원 중에 해수부 그리고 국민안전처에서 파견한 공무원들의 숫자를 절대 다수로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게끔, 그래서 이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안전 소위와 지원 소위를 받쳐줄 실무 조직을 원래는 국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떨어뜨려서 과로 하면서도 그 과를 단 하나씩만 두게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 소위와 지원 소위의 업무 자체를 마비시키겠다라는 의도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내용들이 이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제한하는 형식으로, 한정짓는 형식으로 도입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이 특별법의 시행령이 갖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정부의 조사 결과에 대한 조사 분석만을 업무로 하면서도 해수부라든지 국민안전처 등 잠재적 조사 대상인 정부 부처 파견 공무원이 그 업무를 장악해서 주도하도록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원 소위나 안전 소위는 아예 그 지원조차도, 백업조차도 받지 못하도록 그 지원 조직을 축소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 진상규명이라든지 위원회 업무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정부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고 정부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그래서 이 시행령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시행령, 즉 위원회가 원래 전체가 모여서 의결해서 정부에 요구했던 그 시행령으로 가야 된다라고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